자, 이 손흥민에 대한 이 재미난 기사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그렇게 기다리던 어떤 기사가 떠서 한 번 더 손흥민에 대한 이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 지금 뭐 확실히 100% 정해진 건 아닌데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손흥민이 이제 끝내 떠난다. 즉 토트넘이랑 결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이 떠난다고 그게 한준수가 떠나는 게 무슨 의미냐 해도 손흥민이 떠나면서 어떻게 보면 토트넘의 어떤 한 세대가 이제 끝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케인도 떠나서 지금 가 있고 손흥민마저 토트넘을 떠난다면 토트넘의 한 세대가 종료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무슨 소리인지 보자고요. 이런 토트넘 옷 입고 있던 어떤 손흥민을 보는 게 정말이지 뭐 너무나 흔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조금 더 다른 팀의 유니폼을 입고 뛰는 걸 볼 수도 있을 수도 있어. 여기 지금 보면 비인 스포츠에서 이런 데서 토트넘의 상징적인 스타인 손흥민이 내년처럼 계약 만료와 함께 팀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여기 적힌 것처럼 뭐 손흥민은 2024년 1월부터 이 뭐 보스만 룰이라고 이렇게 어떤 규칙이 있는 그 룰에 따라서 2024년 여기 지금 잘못 적힌 것 같은데 2025년이겠죠. 2025년 1월부터 이 자유롭게 다른 어떤 이 구단과 협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2005년 이렇게 봤자 2025년 이렇게 봤자 진짜 몇 달 안 남았잖아요. 지금 11월이니까. 그래서 내년 1월부터 다른 어느 팀들과도 자유롭게 협상을 할 수 있게 됐어. 그래서 지금 여러 팀들이 지금 토트넘 이 손흥민을 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토트넘 옷 입고 뛰는 걸 진짜 지긋지긋해서 안 보고 싶은데 이제 조만간 안 볼 수 있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비인 스포츠라서 얘기하는 이 글로벌 스포츠 매체라는 이 비인 스포츠에서 얘기하는 게 100% 아직 확실이라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럴 확률들도 지금 많아지고 있죠. 계속 어떻게 보면 토트넘하고 손흥민하고 어떤 이 단연 계약이나 계약이 연장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말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느 영국 언론에서 그랬어요. 이건 지금 토트넘의 문제라고. 손흥민처럼 이렇게 상징적이고 또 어떤 정말 실력이 있는 어떤 선수들을 벌써 계약을 했으려고 하면 3개월 전에는 계약을 했어야 된다고. 뭐 연장 옵션을 발동하든 아니면 단연 계약을 하든 뭔가 이렇게 3개월 전에는 최소한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계약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온다는 거는 토트넘 구단 자체가 문제라고. 결국은 토트넘에서 손흥민을 그만큼 홀대하고 있다는 소리죠. 레전드로 취급을 안 해주고 있다는 거. 뭐 베탄쿠르가 그렇게 인종차별을 발언한 그 일을 하나만 일례로 보더라도 손흥민을 별로 이제 자기들이 주축 선수가 아니고 이제 언제든지 뭐 이렇게 지금까지 그걸 이용해 먹었으니까 그냥 뭐 딴 팀에 가도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손흥민으로서는 솔직히 이제 토트넘에 대한 정이 떨어질 때가 됐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는 좀 더 정확하게 지켜봐야 돼. 자, 여기 보면 그렇게 이제 손흥민이 이렇게 오랫동안 10년 동안 함께 했던 토트넘하고 작별을 하려 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비인 스포츠라는 데서 토트넘의 상징적인 스타 손흥민이 내년 여름 계약 만료와 함께 팀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15년에 이 분데스리가 바이엘 레버쿠젠에서 이렇게 3천만 유로를 받고 이때는 아시아 최고 어떤 이적료였어요. 이를 받고 토트넘을 왔었죠. 이때 지금 아시아 선수 중 최고 이적료라고. 어떻게 보니까 뭐라더라 어떤 기사에서는 지금 토트넘에서 뭐 일본의 그 쿠보인가 그 선수를 또 이적해오면서 이적료를 5천만 유로를 준비하고 있다는 그러는데 솔직히 뭐 쿠보랑 손흥민을 비교하는 그 자체가 좀 말이 안 되죠. 오랫동안 여기 말보세요. 10년 동안 함께 뛰면서 처음에 토트넘이랑 계약 맺었던 그 첫 번째 약간 적응한다고 조금 성적이 만족스럽지 못했지만 그 이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정말 최상위권 성적을 내고 있어요. 토트넘 있을 때 정말이지 뭐 매년 손흥민이 뭐 득점하는 득점이나 뭐 아니면 도움을 주는 거나 이런 거는 리그 최상위권이죠. 뭐 하다못해 한 번은 진짜 득점왕도 했었잖아요. 그 정도로 잘하는 오랫동안 잘하는 선수랑 그 잠깐 지금 이제 한참 젊다고 괜찮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지금 당장 성적만 비교해도 손흥민하고 비교 자체도 안 돼. 일본 선수를 데리고 와서 뭐 5천만 유로 이적료를 주니었더니 해도 돼. 그렇게 해가지고 뭐 어디 뭐 토트넘이 제대로
좀 돈가스를 할지 안 할지는 두고 보면 알겠죠. 토트넘을 헛바지를 잘하잖아요. 요번에 될 것 같은 솔랑케도 아직 첫 해라서 그런가 너무 뭐 존재 가치가 잘 보이지도 않던데 축구 시작할 때 그쵸. 어쨌든 그 이후 8년 동안 손흥민은 토트넘의 공격의 핵심으로서 어떻게 보면 윙어인데 물론 살라도 윙어긴 하지만 윙어인데도 스트라이커가 아닌 윙어인데도 토트넘의 공격 핵심으로 자리 잡아서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로 당연히 인정받고 발돋움했죠. 그래서 지금 토트넘 통산 419경기에서 165골에 87도움을 해서 구단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공격수 중에 한 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다가 또 2021-2022 시즌에는 또 득점왕에도 살라랑 같이 공동 득점왕에도 해서 아시아 선수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그때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아시아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이렇게 득점왕을 하는 걸 내 생에 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막 중국 팬들도 그렇고 일본 팬들도 그렇고 손흥민이 진짜 깔 게 없다고. 너무 잘한다고. 아시아 선수가 아닌 것 같다고. 정말 손흥민이 아시아 선수가 아니고 유럽 선수, 특히나 영국 선수였으면 뭐 이 팀 동료인 해리케인보다 훨씬 더 사람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돈도 엄청나게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어떻게 보면 팀을 위해 선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접을 안 해주니까 결국은 뭐 손흥민도 좀 이제 정이 떨어져 가나 보죠. 그러니까 타 팀으로 이렇게 가는 것처럼 이제 팀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손흥민이 또 보면은 손흥민이 여기 보다시피 여기 2023 시즌부터 시작해가지고는 뭐랄까 팀의 주장원장도 차면서 되게 리더로서의 어떤 면모도 보여서 정말이지 뭐 뼈가 정말 뭐 부서지라 열심히 구단을 위해서 뛰었는데 그런 어떤 이 구단을 위해서 열심히 뛴 거예요. 뭐 보답을 해주는 건 고사하고 홀레를 하니까 손흥민이 이제 결국은 토트넘과 어떤 계약을 떠나려고. 지금 보면 손흥민이 2021년에 토트넘하고 재계약해서 기존 계약 기간이 2025년까지였다는 거. 근데 그 계약 기간에는 2024년, 2025년 지금 시즌이죠. 지금 시즌 종료를 기준으로 해서 1년 연장 옵션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걸 지금 구단에서 뭐 이게 지금 1년 연장 옵션이 구단에서 무조건 연장 옵션을 발동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막 선수랑 이 손흥민이랑 같이 서로 협의가 돼야지 이런 연장 옵션이 발동이 됐고 왜 미국 메이저리그도 그렇거든요. 메이저리그에서 FA 되기 전에 연봉 조정 기간에서 연봉 조정 어떤 그 해에 뭐 어떤 이 퀄리핑 오퍼라고 어떤 이 연봉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조건을 주면 그걸 받아들이는 선수도 있고 난 이거 말고 그냥 나는 다른 팀에 어떤 이적을 하더라도 다른 팀을 가더라도 내 가치를 어떤 인정받고 싶다고 그런 퀄리핑 오퍼를 거절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올해도 보면 퀄리핑 오퍼를 받아들인 선수는 딱 한 선수밖에 없어. 남은 선수는 다 퀄리핑 오퍼를 거부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좀 능력이 되고 하면 당연히 시장에 나와서 단일 계약을 누르겠죠. 이것도 똑같이 1년 연장 옵션이 있지만 뭐 토트넘이 한 3, 4년 정도 단일 계약을 해주면 아마 손흥민은 토트넘에 뼈를 묻으려고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영국 매체인 텔레그래프랑 그리고 이적시장의 전문가인 로마노라는 이 사람도 얘기하기에 손흥민이 토트넘에 잔류할 가능성이 많다고 그렇게도 쭉 얘기했어요. 근데 불과 며칠 사이에 상황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비인 스포츠라는 데서 연장 옵션을 서로 발동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다고. 이 합의했다고 했는데 이게 팩트면 당연히 이제 내년 1월부터 손흥민이 어느 구단과도 자유롭게 이 협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손흥민은 내년 여름 팀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되면 진짜 여기도 2024년, 2025년 아닌가? 2024년이 맞아. 그럼 올해잖아. 올해 1월부터 보수만으로에 따라 자유롭게 다른 구단과 협상할 수 있겠는데 이것도 많이 좀 그렇지 않아요? 2025년 아닐까요? 제가 팩트 이게 정확하게 보수만 룰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도 어떻게 보면 행간의 어떤 의미상으로는 2025년 1월부터 자유롭게 다른 구단과 협상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 착각 세리머니를 좀 더 딴 데서도 많이 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특히 챔스에서 뛰어서, 챔피언스 리그에서 뛰어서 착각 세리머니를 좀 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매체, 즉, 비인 스포츠는 지금 손흥민이 여러 구단과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이 현재 트리키의
세페르기아 갈라타사라이라는 요 구단도 손흥민하고 관심이 많죠. 이 팀도 어떻게 보면은 챔스는 꾸준히 나가는 팀이에요. 프리미어리그는 조금 경쟁이 심해서 어떤 팀이 무조건 챔스를 나간다고 조금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지만, 이런 튀르키예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이 프랑스의 리그앙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레알 마드리드에 있는 스페인 리그라든가 그런 데는 딱 정해진 팀이 거의 무조건 다 챔스에 나가는 어떤 확률이 프리미어리그가 훨씬 높으니까, 그런 팀에 가면 챔스에서 뛸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소리죠. 그래서 지금 손흥민의 새로운 행선지는 이렇게 유럽 내 다른 리그의 가능성이 제일 크지만,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미어리그에서 다른 팀을 택하거나 아니면 레알 마드리드에 있는 스페인 리그에 가든가 아니면은 진짜 PSG 있는 파리 생제르맹 있는 리그왕 프랑스리그 가든가 아니면 분데스리가도 있고 그렇잖아. 어쨌든 유럽 리그에서 뛸 가능성이 몇 년 더 뛸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아시아 리그도 아시아 복귀도 배제할 수 없다 하는데 손흥민이 솔직히 지금 아시아에 복귀할 이유가 없죠. 왜? 아직 능력이 되는데 굳이 예전에 박지성이나처럼 이렇게 일본 리그 간다 그런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사랑받는 스타잖아. 이 손흥민을 데리고 오는 건 선수 한 명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아시아 팬들 싹 다 데리고 오는 거라서,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구단이 얻게 되는 중계권료부터 시작해서 이익이 엄청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손흥민에게 관심이 있는 구단은 유럽 내에서 프리미어리그에 이런 다른 어떤 빅클럽들, 맨유도 그렇고, 흔히 맨시티나 이런 데서도 손흥민을 생각한다는 말도 계속 나오고 있었잖아요. 예전에도. 리버풀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스페인 라리가, 아니면 이탈리아의 세리아 A, 이런 명문 구단들에서도 여전히 손흥민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어. 이 레알 마드리드나 아니면 바이에른 뮌헨, 지금 토트넘에 손흥민이랑 같이 뜨던 케인이 가 있는 게 바이에른 뮌헨이죠. 거기 지금 김민재도 있잖아요. 그런 어떤 뮌헨으로 가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팀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선택은 손흥민에 달린 거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그 팀, 이런 유럽 리그 말고도 터키의 이 팀과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프로리그도 이 손흥민에게 엄청난 돈을 제시하면서 손흥민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흥민 선수 한 명이 가지고 오는 아니면 어떤 상징적인 이런 게 엄청나기 때문에 무슨 돈을 들였으려도 이렇게 조금 인기가 조금은 이 유럽 리그보다 못한 그런 리그에서는 이런 인기 있는 아이콘 같은 상징적인 선수들을 데리고 오려고 하죠. 여기처럼 사우디리그는 최근에 세계적인 스타 선수들을 대거 영입해서 리그 수준을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다. 호날두, 한물간 호날두지만, 호날두도 있고, 약간 한물간 선수들이 거기서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경우들도 있기는 하죠. 그렇지만 손흥민은 아직까지는 충분히 기량이 되니까 유럽 무대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최정상에서 도전을 해가고 싶다는 거.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사우디 리그도 절대 안 간다고. 흔히, 국가대표, 한국 국가대표 주장은 중국 리그로 안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사우디 리그도 갈 생각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유럽 리그에서 뛸 것 같아요. 그렇죠? 딴 데로 간다 하더라도. 여하튼 토트넘이랑 이렇게 결별을 하게 됐다는 게 너무나 다행인 소식이죠. 그래서 여기처럼 토트넘을 떠나게 되면 여기 적혀있는 건 똑같이 이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난다는 건 어떻게 보면 한 선수가 토트넘을 떠나는 걸 떠나서 한 선수의 어떤 이적을 넘어서서 구단의 한 세대가 끝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케인도 가고 손흥민도 가고 이제 그러면 토트넘에서 뭔가 이렇게 아이콘이 될 만한 토트넘의 핵심, 토트넘은 딱 떠오르는 선수가 없었어. 솔랑케가 떠오른다고요? 그건 전혀 아니잖아. 토트넘은 무조건 손흥민이나 아니면 케인이었는데, 케인이 가고 나서, 그전에도 손흥민, 케인, 이 쌍두마차였는데, 케인마저 가고 이제 손흥민마저 이렇게 다른 팀으로 가면 정말 토트넘의 어떤 한 시대가 저문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토트넘이 이 손흥민이 이렇게 단순히 축구 실력만 평가되는 게 아니죠. 어떤 인성도 버릴 게 없잖아. 성실한, 겸손한, 그리고 팀을 위한 헌신, 이런 것들은 어느 팀의 선수 또는 어느 팀의 감독이도 다 인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손흥민을 데리고 오려고 싶어하는 감독이 그렇게 많은 거야. 실력도 좋지, 인성도 좋지, 감독이 얘기하는 걸 그렇게 대꾸하거나 감독이 얘기하는 그 작전을 수행할 능력이 안 되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이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아시아 선수가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도 심어줬고,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 우리나라 선수 말고 진짜 일본 선수나 이렇게 아시아 선수들도 프리미어리그에 진출을 해서
어떻게 보면 성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손흥민이 이렇게 토트넘을 떠난다면 토트넘 팬들에게도 프리미어리그 전체에도 좀 큰 변화가, 이런 어떤 핵심이 되는 아시아 선수가 딴 데로 이렇게 이적을 하게 되면 큰 변화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빈 스포츠의 어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팩트라면, 손흥민은 내년 여름 뭔가 새로운 유니폼을 입고 어떤 경기장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정말 요즘 어떤 이 축구 팬들은 손흥민이 토트넘에 더 이상 뭐 충성할 필요가 없다고, 토트넘을 나가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더 좋은 팀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 챔스에서도 정말 뛰는, 그래서 챔스에서 골 넣고 착각 세레모니를 하는 걸 보는 그런 바람이 정말 컸을 텐데, 이 빈 스포츠 기사가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손흥민이 이제 드디어 토트넘하고 연장 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이게 팩트기를 간절히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현재 축구계는 손흥민의 어떤 선택을 주목하고 있죠. 진짜 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니까 일본 팬들, 중국 팬들 특히 얼마나 많이 신경을 쓰고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손흥민이 어떤 기사에서는 냉정히 보면 손흥민은 그냥 평균 수준밖에 이제는 안 된다. 뭐 나이가 들어서 에이징 커버가 왔다. 그러는데 그런 말도 맨날 아시아계 선수라서 깎아내리려고 맨날 그런 소리 하는 거지. 손흥민보다 훨씬 더 공격력도 떨어지고 맨날 득점력도 떨어지는데 돈은 더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유럽 선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손흥민은 여전히 탑 클래스 공격수로 월드 클래스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어느 팀에서도 환영을 받을 테니까 딴 팀 가서 토트넘을 벗어나서 정말 챔스에도 자주 출전하는 그런 팀에 가서 더 자기의 어떤 기량도 꽃피우고 뭔가 우승 트로피도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너무 좀 그나마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기사가 떴길래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봅니다. 다음에도 또 재미나고 뭔가 이렇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기사 뭐 그런 게 있으면은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비키입니다.